시작해서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사무실의 마스코트죠? 홍영기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잘 계시죠? 예, 잘 계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잖아. 예. 회의 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이제 네. 보고 하는데, 뭐 그 업무 때문에 잠깐 보는 거지, 이렇게 또, 인사하고, 또 아무 인사하고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별일 없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기는 잘 커요? 네, 애기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제 또 외국에 또 있는 그 관련 분 사건인데, 네. 홍 변호사님 뭐 외국에 가는 거 좋아해요? 네, 뭐 여행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해외 좋아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네. 열심히 하는 데 떠나라. 저번에 또 휴가 또 잘 다녀왔죠? 예, 잘 다녔어요. 내년에도 또 가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인철 홍영기의 사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에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예, 한국으로 돌아오신 부부 사건인데요. 해외에 거주하다가 뭐 그런 부분 요즘 많이 예. 있죠. 뭐 자녀 뭐 학업이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해외에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예. 뭐 한 분이 가서 이제 기러기 이제 부부로 사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이제 하여튼 계시다가 뭐 부부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잘 살면 되는데 예. 이게 또 아무래도 또 해외 생활 하다 보면 또 힘들어요. 예. 힘들어가지고 또 갈등도 많고 이 기러기 부부도 사실 힘들거든. 사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또 머리 떨어져 있으면 또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가 또 같이 있으면 또 행복하냐?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해외 생활에 또 적응이 쉽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무슨 주재원이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직장 생활 하냐 바쁜데 아내는 또 이제 멀리 거기 친구도 없고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또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부부 갈등이 커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막연하게 해외 활동 뭐 이렇게 장밋빛 환상만 갖지 마시고 현실적인 문제 뭐 이제 언어 문제라든지 뭐 거기서 내가 또 어떤 친구를 만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꼼꼼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예, 그 저희 사건의 경우는 일회인분이 아내분이셨는데요. 네. 해외에서 계실 때 아내분이 이제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자 계시다 예, 보니까 좀 외로움도 많이 이제 맞아요. 겪게 되셨고 또 남편분이 약간 뭐 부정행위가 이제 조금 발생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갈등을 겪으시다가 아내분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남편분이 이제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게 재밌는 게 해외에 이제 뭐 다른 있어가지고 뭐 외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다가 외로우니까 만나고 아니면 뭐 기록이 아빠가 한국에서 이제 외로우니까 또 이제 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런 경우 있는데 부부가 같이 해외에 가는데도 또 바람 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 사는 거는 참 어디 있든지 뭐 그런 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근데 이제 바람 피우는 이제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면은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바람 피는 거 없으니까 여자랑 바람 폈을 텐데 이제 같은 한국인 교포나 뭐 아니면 한국에서 온 사람하고 바람 피는 경우도 있고 현지인하고 바람 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지에서 바람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현지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 분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참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제 결심하셨구나. 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남편은 순순히 뭐 그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나요? 남편분께서도 부정행위는 인정을 하고 인정하셨어요? 인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제 이혼은 동의한다. 그래서 좀 원만하게 조속하게 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으로 조정으로. 예. 그래서 남편분이 솔직하시네. 어쩌면 이제 막 적반하장으로 막 부인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나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 나는 뭐 피해자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글쎄 뭐 신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그걸 인정하고 과를 인정하고 원만하게. 그러면 뭐 부인한테 뭐 좀 미안하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런 뭐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 미안하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어쨌든 이제 혼인 생활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혼을 원한다 본인도 해서 이제 각 대리인들끼리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밑 협상이에요. 변호사들이 이제 또 이제 재판을 주로 하지만 또 변호사들이 협상이 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 근데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 근데 남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님이 남편하고 알아서 처음부터 그냥 다 합의위원도 해주세요. 근데 그건 사실 진짜 안 하고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의위원은 부부가 당사자가 하는 거거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하면 이제 아내 측 변호사, 남편 측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협상이 안 돼. 네, 왜냐면 자기 주장만 하거든. 네. 아내는 뭐 많이 달라, 남편은 무슨 소리냐, 적게 준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뭐 계속해서 서로 이제 평행선만 달린단 말이에요. 패러럴. 평행선만 달리는데 이게 점점 좁혀지죠. 언제 좁혀져요?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재산도 정리가 네, 되고 서로 이제 지친단 말이야. 네, 이제 네. 뭐 1년, 2년 정도 하면 서로 지쳐. 변호사도 이제 지치고 그러면 이제 빨리 합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양보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협상이 잘 돼요. 재판 중간이나 이제 말미에 초반에는 거의 안 돼. 협상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제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잘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까지 가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뭐 재판 중간 정도나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조정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어떻게 조정이 잘 됐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잘 됐죠. 평행선을 달리고 자기장을 그런데 이제 재산 조회가 이루어지고 또 아내분께서 남편분이랑 직접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안들을 이제 저한테 주셔서 그 안을 가지고 상대방 대리인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해. 이제 당사자들도 변호사한테 물론 맡기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의뢰인도 확인해야 되는데 변호사들끼리 계속 이게 주고받다 하면 이게 한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또 의뢰인도 확인하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 큰 줄기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분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좀 큰 줄기 뭐 합의할 건지 재산을 어느 정도 줄 건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면 좀 빨리 협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협의가 잘 돼서 다행이네요. 예. 자, 그럼 조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어?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일단은 아내분께서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고 계속 잘 됐다. 그냥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또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 계속 그 집에 거주하기 원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참 난감하게만 집이 하나가 달랑 하나 있다. 근데 그 집을 나눠야 되면은 뭐 아내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나가야 되잖아. 나가면은 뭐 그게 더 좁은 집에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동네에 가면 또 아이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아이랑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남편분도 좀 아내를 배려를 했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남편분도 굉장히 좀 선택을 잘 하셨다. 어쨌든 아이들하고 엄마랑 살 수 있게끔 거주를 계속 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됐고. 그럼 그게 다예요? 그 이외에도 이제 남편분께서 해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해외 연금 있었어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네. 해외에서 뭐 직장을 오래 다니거나 거주하시고, 오래 거주하거나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건 조회도 어렵고 받기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로 가면 좀 어려울 수가 어렵죠. 있어서 이제 조정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조언을 드렸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연금도 서로 분할을 하시고 네. 해외 연금도 서로 분할하시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정말 잘 됐다. 이게 이제 사실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해외에도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돼요. 재산 분할은 꼭 한국에 있는 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라 뭐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조회할 거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 한국에 뭐 가정법원에 뭐 컴퓨터 치면 해외에 있는 전재산 다 나오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전산화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돼 있지. 그것도 다 뭐 인력적으로 다 우리가 조회가 되지 않아요. 다 각각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금융권이면 다 이제 은행마다 다 조회를 해야 되거든. 뭐 컴퓨터만 치면 주르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혼 재판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조회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뭐 중국의 재산이 있다고 중국 재산을 또 조회를 해야 되고, 뭐 캐나다의 재산이 있다고 뭐 캐나다의 재산을 조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해외 재산 조회가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알려주면 안 되고 증거를 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뭐 연금이 있으면 어떤 연금의 그런 어떤 넘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계좌, 뭐 어카운트 있으면 어카운트 넘버라든지 그런 거 알려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거든요. 사실 근데 해외 연금 같은 경우는 조회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이제 남편분이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네. 이제 그거를 분할을 할 수 있게 서로 협조한다 이런 조정안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해외 연금에 관련된 기록들을 저희한테도 정보를 계속 공유하기로 이렇게 좀. 이거 정말 잘하셨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뭐 우리 홍보에서 다뤘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하셨어요. 사실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나 몰라 알았어요 라고. 그것도 우리가 뭐 그 해외 찾아가가지고 조회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다행히 근데 남편분이 협조를 잘해줘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저기 서울가정법원이었죠?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부 법무부를 리에서 저희가 이제 아주 원만하게 잘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잘 조정이 됐다는 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외국에 있는 연금 번호도 나오네. 이제 연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조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판사님이 또 굉장히 꼼꼼하셨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다 마련을 해서 조정안에 가지고 갔고요. 네. 이제 그 조정 당일에는 이제 사인만 하시는 걸로. 그래도 어쨌든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조항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경 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근데 의뢰인이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셨어요? 네, 유래님께서는 이혼이 잘 될지 네. 네, 걱정이 하셨죠.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혼도 사실 걱정하셨는데, 이혼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네. 그것도 해외는 연금까지 받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자, 그래서 뭐 감사의 글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고. 자, 홍 변호사님은 좀 어땠어요? 좀? 감사 문자 보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자주 근데 왜 이렇게 바빴어? 그때 사건이 많았나 보다. 예, 사건이 많고 또 다른 유래인분들이랑도 그렇죠. 또 형평을 통화하고 맞춰야 예, 되니까. 형평을 맞춰야 돼서 더 자주 못 드린 거는 아쉬웠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뭐 다른 사건이 다른 사람 사건이니까.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든 거예요.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통화를 한다. 뭐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미팅을 한다. 그게 평균이라면 어떤 분은 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예. 나는 하루에 10번도 통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변호사 면담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다른 사건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희가 꼭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고 꼭 필요한 이제 연락 같은 걸 하니까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인차 홍영기의 성공적으로 잘 조정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